자,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성계를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 1등 공신은 누군가요? 정도전? 정도전. 네, 정도전이죠. 그래서 개국 공신 1등으로 봉해집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성계나 정도전한테 그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정통성? 아, 정통성. 일단은 지금 이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시켜가지고 잡은 그걸 정권이니까요.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이건 천명이었다. 아하. 이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든 책이 고려사라는 책이에요. 이어서. 정도전이 그 작업도 해요. 그리고 조선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재상 중심의 나라. 왕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왕을 보필해야 되는 재상들. 왜냐하면 왕이 늘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어떤 아들 낳을지 모르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똑똑해도. 왕조 국가에서 왕을 어떻게 바꿔요? 그건 반역이고 역모잖아요. 근데 재상들은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으로 계속 리필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그 재상 중심의 국가. 이게 바로 정도전이 꿈꾸었던 조선입니다. 똑똑하다. 그걸 또 이성계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이거 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쿨하다. 아, 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뒤에서 내가 바람막이 될 테니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 둘은 정말 끈끈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성계와 이 정도전의 진짜 말 그대로 브로맨스는 계속됩니다. 정도전이 출장을 가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작별한 지가 여러 날이 되니 생각한 바가 매우 깊다.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 정말 브로맨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죠. 있죠. 사실 이상기 옆엔 정도전 말고 또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들 이방원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란 씨?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맞아요. 아이, 그래요. 제일 사랑했던 아들. 과거 시험도 붙은 아들. 그런데 이방원은 개국공신에 책봉되지 못합니다. 와. 누구보다도 개국공신이 돼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원한테는 어떤 관직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컸구나. 네. 정중주를 죽인 게. 맞아요. 그 함경도 가가지고 조상들의 묘를 제사 지내고 좀 돌봐라. 묘지기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려. 한직 중에 최한직으로 보냈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자, 궁궐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이방원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쉽게 얘기하면 계모, 신덕 왕후가 있습니다. 새엄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새엄마가 이제 이성계랑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 둘이 또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조선이 건국됐고 이성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후사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자 책봉.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야, 아무리 봐도 이방원 너무 역할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똑똑하고. 그런데 신덕 왕후가 저 밖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해달라고. 그렇죠. 결국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이방석 세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방언이를 완전 아웃시킨 거네. 맞습니다. 이때 이방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럽고 참담하고 이제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뭐지 지금? 뭐 저 눈빛 하시는 봐, 좀 무섭다. 아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들이 그치. 뭔가 화살로 돼서 돌아왔었을 때 굉장한 서러움과 서글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서 이방원은 이제 조선 개국 후에 6년이 넘도록 정계 퇴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죠? 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방원에게 결정타를 매기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정치. 내가 직접 너 어떤 왕이 돼야 되라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플랜대로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완벽한 지금 시스템을 깰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불안감의 진원지는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정도전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하냐면 당시 사병들이 있었어요. 사병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이방원도 사병이 있었고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군인들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는 오호. 이러면서 이 사병협파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원은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정도전의 칼은 이방원을 향하고 있는 뭐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사병? 반납했습니다. 네, 내놔야죠. 자, 정말 진짜 코너에 몰리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활약을 또 하나? 왕자의 날. 자,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면 군대도 필요하고 사병, 무기. 사병 무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반납 안 했구나. 반납? 제가 몰래 숨겨놨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한양으로 옮겨올 때 혹시 몰라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준비했던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어쩌면 그 1차 왕자의 난의 결정적 역할을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이 원경왕후다. 결국 1차 왕자의 난의 첫 번째 타깃이 어딜까요? 정도전. 네. 정도전이 있다는 정보 그곳으로 급습을 합니다. 결국은 끌려 나왔을 때 정도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공이 나를 한 번 살렸으니 이번도 나를 한 번 좀 살려주시오. 정몽주가 이 정도전 유배보냈잖아요. 근데 그 정몽주를 죽였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방원. 이방원이. 결국 그래서 정도전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목을 베어요. 얄짤없이. 그러면서 결국 정도전은 죽게 되죠. 이러면서 이복 동생 이방범과 이방석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애기들인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거의 실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뭐라고 했냐면 목에 늘 무엇이 걸려있는 듯하다. 목에. 내가 꿈꿨던 조선이란 나라, 그 나라는 정몽주도 옆에 있고 정조준도 같이 있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지금 정몽주 죽였지, 정조준 죽였지. 잔인했네요. 와, 근데 그러면 이성계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성계도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 칼 것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만 워낙 이입을 해왔던 상태라 이성계 입장에서는 조금 외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가 붙었다는 얘기는 2차가 있다는 얘기. 또 있다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세자 자리가 비었잖아요. 네. 죽였으니까 지금 세자를 죽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이제 현재 살아있는 형들 중에서 제일 큰 형, 예, 방과. 이방과. 방과. 이방과가 그 세자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명목상으로 그럼 올린 건가요? 이방원이? 제일 형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할래라고 하면 이거는 서열도 이거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치인 명분이에요. 아버지를 닮았네, 이런 것도. 네. 아버지의 뒤를 잘 봤던 것 같아. 과거도 혼자 붙었으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는 쉽게 얘기하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냥 상왕으로 이제 물러나고 둘째 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대 왕
정종이 되는 겁니다. 정종. 정종. 네, 이대왕 조선의 이대왕 정종이 되는 거예요. 정종. 근데 이렇게 그림 보니까 지금 정종이 지금 이방원한테 지금 왕위를 물려줄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째거든요. 그 4째 이방간. 이방간이 이건 아니지. 내가 너보다 서열이 윈데 라고 해서 난을 일으켜요. 내가 왕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칼날이 이제 이방원을 향합니다. 또 죽여야겠네요. 아니요. 안 죽여보기는? 아까 그 이방번하고 이방석 그 세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이니까 예. 여기는 친형?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죽일 수 있었지만 이거 지금 친형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여기 게다가 1차 왕조의 난까지인데 또 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때 원경화가 갑옷을 입혀주고 오. 대의를 위해 나서셔야지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서웠었겠어요. 해안도 있었겠지만 살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선수를 치지 않으면 형이 지금 선수 쳐서 군을 몰고 이끌고 저희를 이제 헤아려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좀 등을 떠밀지 않았을까. 훨씬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것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방원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형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요. 말이 혼자 집으로 와요. 에? 죽었다. 죽은 거죠. 진짜요? 진짜요? 말이 그냥 혼자 왔으니까 죽은 거지 뭐. 그때 이 원경왕후가 참 대단한 게 나도 싸움터에 나가 남편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감옥 집으로 나가려고 해요. 진짜 이제 나갔어. 시녀들이 말린 거죠. 아니 자초지종 좀 알아보시고 나가시죠. 라고 했는데 이제 소식이 와가지고 남편이 이겼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정도전이 있었다면 이방원이 조선의 3번째 왕이 되는 큰 배경엔 원경왕후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공이 컸네. 드디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1400년 등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드디어 이제 원경왕후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 고생이 많았어요. 이때 이게 선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이다 해라.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실은 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인생에 대한 희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1392년에 자신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8년 만에 자기 3번째 왕이 됐고 3번째 왕이 나왔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 죽이고 왕이 되었거든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이 일 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지? 결국 원위치가 됐잖아.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이 일었지만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권력이란 무엇인지 또 인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합니다.